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부녀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관계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후배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상대 여성 민지는 매력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준호는 운명일지도 싶었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전됐고 민지의 자취집에도 자주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2대나 쓰고 있었고 새벽마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지를 소개해준 남성 주선자조차 민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은 넘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말합니다. 나 임신했어.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지의 행동은 전혀 임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요구하고 결혼 후진 명의를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 이혼녀야. 준호는 놀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녀라는 건 준호 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상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지와 함께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민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녀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었고 3년째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민지가 살고 있던 집은 신혼집이었고 그녀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요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심지어 준호의 회사로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맘카페에 글이 올라옵니다. 총각인 척한 남자가 임신시키고 도망갔습니다. 회사 인사팀 연락처 아시는 분? 그 글은 회사 블라인드에도 퍼졌고 준호는 결국 회사에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아기를 안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독립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져야지. 애 아빠잖아. 결국 준호는 민지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몇 달간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민지는 이혼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너 고소할 거야. 아이 낳고 너한테 안 줄 거야. 아니야, 내가 못 키우겠어. 너한테 줄게. 말이 바뀌고 협박은 반복됐습니다. 민지는 결국 출산을 했습니다. 준호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친자였습니다. 문제는 출생신고였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하면 전 남편이 자동으로 친부로 등록된다는 법 조항. 결국 준호는 친생부 확인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민지는 행패를 부려 쫓겨났고 아기를 안고 다시 준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준호에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와 문자가 오고 각종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경찰도 법도 이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산모라는 이유로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민지의 부모와 언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며 회피합니다. 준호는 매일 속으로 외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민지는 아이를 두고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그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준호는 끝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준호의 집에 있고 준호는 지금도 탈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일단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왜 그런 여자를 집에 들였니?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고 아이를 내세워 준호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는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쫓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산모, 특히 출산 직후의 여성을 폭력 없이 퇴거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접근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민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민지가 회사에 퍼뜨린 거짓말로 인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민지의 맘카페 글, 회사에 걸려온 전화 녹취, 블라인드 캡처,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민지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억울해서 그랬을 뿐이야. 고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산했고 출생신고가 되면 민지의 전 남편이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상황. 준호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친생부 확인 소송도 병행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친생부는 준호이며 전 남편과는 무관하다. 준호는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민지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협박과 감정적 위협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아이에게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야 합니다. 민지는 처음엔 발악했지만 서서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지에게 자발적 퇴거를 권고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현실적인 문제. 민지는 말합니다. 내가 나가도 애 키우는 건 당신이 책임져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당신은 이 집에서 떠나야 해. 민지는 아이를 남기고 조용히 떠납니다. 준호는 홀로 아기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또 무언가 지켜낸 것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준호와 아기의 뒷모습을 천천히 비춥니다. 자막,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준호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현실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